정리 2번, 1대1 대응 G가 X에서 Y로 정의가 되고, 정역 X가 무한집합이면, 공역 Y도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G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죠? G가 전단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가 X에서 Y로 가는 전단수 함수이면,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뭘 보이는 거냐면, 전단수 함수이고, X가 무한집합이면, Y도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되는 거를 보이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X가 무한집합이라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자, 그걸 이제 사용을 하면, X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자, F는,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자,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사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F라는 것은 단사이지만 전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Y가 무한집합인 걸 보이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Y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인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Y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 H라는 것을 Y에서 Y로 가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hy 값은요, g 도트 f 도트 g의 역함수로 정의할 거예요. 자, f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단사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g라는 것은 문제에서 x로 y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y에서 y로 가는 함수가 h라는 걸 정의할 텐데, 어떻게 g 역함수 f g를 거쳐서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y에서, 자, 일단 g는 전단함수니까 g 역함수가 있거든요. y에서 x로 가는 g의 역함수를 가지고 보내고요. 다시 x에서 x로 가는 f를 보낼 수 있고, 다시 x에서 y로 가는 g,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hy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값이 y로 가는 건데 이렇게 보내는 거죠. g의 역함수를 거쳐서 f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g 도트 f 도트 g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h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g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 f도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 g의 역함수도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g의 역함수 f g가 단사함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성시킨 애도 뭐가 된다 그랬죠? 단사함수가 된다 그랬었죠? 네, 단사함수이므로 g 도트 f 도트 g의 역함수도 뭐가 된다는 얘기죠? 단사함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h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사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성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단사함수가 되는 것까지는 보였어요.
이번에 이제 뭘 보이면 되죠? h가 전사가 아닌 거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 뭐냐면, 또한 h는 전사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전사가 아닌 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즉 뭐를 보려는 거죠? 즉 여기서는 h의 y 값이 y가 아닌 거를 보여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보십시다. 자, h의 y는 g 도트 f 도트 g의 역함수에 y를 한 거죠. 자, 이 식은 g 도트 f에 g의 역함수 y가 될 것이고, 자, g의 역함수 y는 뭐가 되죠? g라는 함수는 전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g 도트 f에 뭐가 되죠? 아이고, g니까 이렇게 x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g는 전단사. 자, 그러면 이 값은 다시 g의 fx가 될 건데, 우리 앞에서 f라는 건 뭐라 했어요? 무한집합 때문에 f라는 것이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f의 x는 요거죠. 그리고 g는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자, g의 fx는 요거를 이제 대문자 x로 바꿉시다. g의 fx는요, fx랑 x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g는 전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g의 x하고도 같지 않겠죠. 근데 g x 값은 뭐예요? y죠? 전단함수니까. 자,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h의 y 값이 뭐랑 같지 않다? y다라는 얘기죠. y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h는 전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뭐가 된 거냐면, 그래서 자, h라는 것은 y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요. hy가 y인 뭐죠? 단사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y는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보여봤어요. 1대1 배응이 되는, 그러니까 g가 전단함수이고 f가 무한집합이면 공역도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이 되는 걸 보였습니다. 자, 요걸로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냐면은, 이 부분 좀 쓸게요. 뭐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g가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x가 유한집합이면 y도 유한집합이다. 자, 이거 보일 수 있겠죠. 자, 보이는 방법은 우리 첫 번째 정리 2번에서 보였던 무한집합이면 무한집합이라는 거에 뭘 쓰면 될 것 같아요? 대우명제를 쓰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보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만 그냥 쭉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따름 정리 있군요. 따름 정리 있는 거 요거 각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집합은, 자, 무한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뺐어요. 그러면 그래도 얘는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되는 걸 증명해보자는 얘기. 그러니까 무한집합에서 유한계를 실제 빼더라도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아,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100만 개의 원소에 해당하는 걸 빼더라도 그래봤자 걔 100만 개는 유한집합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원소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3번에 원소 하나 빼도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유한집합을 빼더라도 얘는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일단 x가 무한집합을 했으니까 그거 정의서 그대로 쓰면 돼요. x가 자, 무한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fx가 x가 아닌, 다시 말하면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게 무한집합의 정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일단 전사가 아니잖아요.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인데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할 것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단사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f의 x에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x0 값이 fx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 그거를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면 x에서 x0를 뺀 그 집합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를 보여줘야 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x-x0에서 x-x0를 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또 하나 잡아서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x0가 fx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있고요. x로 가는 함수 f인데, 자, 이 x0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f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아까 x0라고 그랬죠? 여기 x0. 자, 여기로 가는 원소를 하나 x1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x1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원소 여기 x2가 이렇게 있어요. x2. 그래서 x1이 이렇게 x2로 가는 이런 g.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점을 뺀 거를 생각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리하면 이건 이제 뭐냐면은 fx1이 x0로 가는 그런 x1이 x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x1이 x에 존재를 해서 f의 x1 값은 x0로 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또 x1이 이제 x0를 빼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x에서 x0를 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요런 애들 x0에 대응되는
x1이 이제 x0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x2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x1이 될 때 하고 x1이 아닌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제 g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함수 g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뒤에다 쓸게요. 함수 g를 어떻게 따질 거냐면 x-x0에서 x-x0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낼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다음같이 정의할 거죠. gx 값은 x하고 x1이 다를 때, 이때는 이제 f에 x로 주고요. x1이 x1일 때는 그냥 임의의 x2 값으로 주는 거죠. 이 x2 값은 x-x, x2는 x-fx에 있는 임의의 원소죠. 원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거죠. g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g가 x-x0에서 x-x0로 가는데, 만약에 x가 x1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x1 값을 x 값이 x1이면은 fx로 보내고요. x가 x1이 아니면 fx로 보내고, f가 x1이 되면 x2로 보내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x1이면 x2로 보내고, 여기에 이제 fx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일로 보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x1이 돼버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g를 만들 때 x1이 되는 경우는 x2로 보낼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x1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x1이 아닌 경우는 fx에 대응시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g는 단수함수이다. 그러면 g는 단수함수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g가 단수함수인 것까지는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또한 g가 이제 전사함수가 아닌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또한 g는 전사함수가 아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g에 x-x0를 뺀 요 값이 나중에 x-x0 값하고 같지 않은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요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g에 x에서 x0하고 x1을 뺀 집합, 합집합에 g에 x1을 이렇게 같죠? x-x0를 g로 보내는 것은 x-한 점을 더 빼가지고 이렇게 한 거랑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는
x-x로 x0, x1을 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의 x1은 뭐로 보낸다 그랬죠? x2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x2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니. 자, 그러면 그 집합에 x1이 아니면 집합에 이제 x1이 빠져 있으면은 f를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g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f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f의 x 마이너스, 자, 요 집합은 f의 x0, f의 x1을 뺀 거, 앞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x2. 그래서 지금 이제 x1이 이제 x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g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x1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은 x-x0랑은 같지 않게 돼요. 자, 왜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좌변 한번 보세요. 좌변. 자, 여기 좌변이고 밑에 게 우변이에요. 자, 좌변에는 fx에서 fx0하고 fx1을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f의 x0 값은 어디에 들어있지 않죠? f의 x 마이너스에 fx0, fx1 이 집합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유니온까지 할까요? 자, 근데 이제 우변을 보시면 f의 x0 값은 x-x0에 어떻게 있죠?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그래프 보시면은 f의 fx0라는 값 자체는 x-x0 여기 이렇게 쓸까요? 여기 x에서 x0를 뺀 이 집합 안에 x0 들어가 있는 거죠. fx0 값은 x-x0 값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x0가 있어서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x0 값이. 그래서 왼 좌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변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같지 않은 걸 볼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준 거냐면 G에 이렇게 써야죠. G가 x-x0에서 x-x0로 간 이거 전사가 아닌 단사무수 존재함으로 뭐가 된다? x-x0는 무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점을 빼도 걔는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죠? x 자체가 무한집합이면 마찬가지로 얘도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보인 거냐면 x0가 fx에 들어가는 경우에 보인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x0가 fx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x0가 f의 x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g를 이렇게 정의할 거죠. x에서
x제로를 뺀 이런 식의 함수를 정의할 건데, 이번에는 gx를 fx로 정의하죠. 자, 그 얘기는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생각을 해주면, 자, 이 부분이 이제 fx죠. 근데 x제로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x제로는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 주어졌던 x제로 값은 어떻게 되죠? x제로 값이 뭔가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오겠죠. 대응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g는 뭐가 된다? g는 단함수이다. 왜냐면은 gx를 fx 정의했기 때문에 f가 단사함수잖아요. f가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이제 뭐만 보이면 되냐면 g는 전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g가 전사가 아닌 걸 이제 보여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g에 x-x제로를 빼면요. 자, x제로가 fx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죠? f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fx-f의 x제로고요. 이 값은 뭐랑 같지 않다? x-x제로 값하고 같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왜냐면 자, 좌변은 fx-fx제로이기 때문에 fx제로 값이 고집합 안에 없어요. 맞죠? 우변은 fx제로 값은 어디로 가죠? fx 안에 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합 안에는 x제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x제로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뭘 보인 거냐면 g가 전사가 아닌 걸 보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로가 fx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자,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x-x제로에서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전사가 아닌 단사함수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이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x-x제로가 무한집합인 걸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한집합에서 한 원소를 빼도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이 되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유한계 집합, 유한계 원소를 빼더라도 자연스럽게 유한계 원소를 뺀 집합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되는 걸 설명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 3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